국회 현장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광화문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이곳 현장도 비가 그쳤습니다. 미세먼지도 씻겼고 공기도 맑습니다. 국회는 취임식 준비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정치부 염혜원 기자와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염혜원 기자, 아직 저희도 익숙지는 않은데 문재인 당선인 신분에서 대통령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금 전인 8시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을 의결했습니다. 당선을 확정한 건데요. 이 과정은 모두 언론에 공개됐고 10분 정도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결정 선언 순간 19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고 더불어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선증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사무총장이 받았는데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정오에 국회에서 취임 선서 직전에 이 당선증을 받을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의 첫날입니다. 공식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양을 받는 일정이 벌써 진행이 됐습니다. 조금 전인 8시 10분 합참 의장이 군 통수권 이양 보고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택에서 전화로 보고를 받았고요. 이후 9시 20분에는 첫 외부 일정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갖게 됩니다. 10분 정도 이 행사를 치르게 되고 9시 30분에 자택을 출발해서 국립현충원에 도착해서 전직 대통령 묘역 등에 참배를 하게 됩니다. 이후 정오에는 이곳 국회를 찾아서 로텐더홀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게 됩니다. 네,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로텐더홀은 국회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네, 로텐더홀은 저 뒤에 보시는 국회 건물의 정면에 있는 계단을 향해서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계단을 통과하면 빨간색 카펫이 깔린 길목이 나옵니다.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인데 국회 외관에서 보자면 저 파란색 돔 바로 아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과거 대통령들은 지금 뒤에 보이고 있는 국회 앞 잔디밭에서 성대하게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국민들도 많이 모시고 그리고 각국 정상들의 축하도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약식으로 치러지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약식 취임식으로 임기가 시작했다는 점을 알립니다. 예전에는 12월 말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인수위가 바로 가동이 되면서 2달 정도 취임식을 준비를 하게 됐었는데요. 2월 25일에 이곳 국회 앞마당에서 성대하게 취임식을 여는 것이 보통의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인수위가 따로 가동되지 않죠. 그만큼 취임식을 준비할 시간도 또 물리적인 여력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은 취임 선서로 약식 취임식을 대신하고 정식 취임식을 다시 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지게 될 텐데 야당들과의 협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는 120석입니다. 야당일 때는 톡톡히 거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석수였지만 집권 여당이 된 지금은 사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120석이라는 숫자는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개혁의 동력을 잃거나 또 인사청문회 통과마저 어려워지면 향후 장관이나 총리 인선에 어려움을 겪을 그럴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낙선 후보의 지지층까지 끌어안지 못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문 대통령은 이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취임식을 한 뒤에 바로 야당 지도부들을 방문해서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한 탕평 인사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야당과 협치가 중요하다. 아무래도 청문회를 통해서 내각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고 내각 전에 일단 그 청와대 참모진을 먼저 구성하지 않겠습니까? 벌써부터 하마평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참모진 인선이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중으로 청와대 참모진 인선안을 빠르면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임종석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재선 의원 출신인 임 전 의원은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민정수석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사정비서관을 지낸 신현수, 김앤장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선대위 SNS 공동본부장인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은 홍보수석으로, 권혁기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춘추관장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비서실장과 정무, 민정, 외교안보수석 등 청와대 주요 참모진 인선을 통해서 정권 인수위 인계 작업을 서둘러야만 국정 지휘를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정을 더욱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좀 구체적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총리와 장관 입각에는 누가 될지 이것도 좀 관심사거든요. 네, 일단 황교안 총리는 오늘 이제 당선이 확정되면 사표를 내겠다는 입장을 이미 표명한 바 있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장관들도 일괄 사의를 표명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 총리를 임명하고 청문회를 통과하고 또 그 총리가 장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기까지는 적어도 앞으로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총리직에 비영남권 인사를 등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역시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발표는 이번 주 후반쯤에 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 출신인 이낙연 지사는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대변인을 지냈고, 전남 목포 출신인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앞서 민주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장관의 경우에는 현 장관들이 사의를 표명할 경우 전부 공석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 정부 부처를 실질적으로 이끌 일부 차관 인사를 먼저 단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규정상 차관은 장관 대신에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의견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의하고 의결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당분간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과 또 새로 인선한 차관들이 어색한 동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럴 수 있겠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오늘 공식 일정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홍은동 자택이 아니라 청와대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통령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경호도 대통령 경호실의 경호를 받게 되는데요. 예. 당연히 오늘 저녁부터는 서울 홍은동 자택이 아닌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게 됩니다. 당선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또 국민들도 그렇고 오늘 하루 정말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염혜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국회 현장에는 취임식을 보러 온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 출발, 새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현장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